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혼입니다. 이혼으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살펴보면 이제 이혼은 혼인 관계를 이제 종료한다는 거고, 이제 법률상 혼인 관계를 종료한다는 거고, 우리 이제 이혼에는 이제 협의 이혼과 이제 그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인 상태가 이제 그 장기적으로 계속되었을 때 이러한 자들은 이제 일정한 요건과 이제 절차를 거쳐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간주하고. 이때 법원은 이제 가정법에다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고요. 가족관계 등록 자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법원에 선고하게 되고, 협의 이혼은 서로 이제 그 법률상의 혼인자들이 협의해서 이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거고,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 원인이 해당될 때 이제 여기 재판상에 이혼 원인이 있어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법원이 강제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게 이제 재판상 이혼입니다. 위자료는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해주는 게 위자료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행위는 이제 그 유책 배우자가 되겠죠. 우리가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 이제 청구하는 게 이제 위자료입니다. 혼인 이제 해소 원인을 보면 일단은 혼인은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면 이제 혼인 관계가 없어지겠죠. 실종 선고도 이제 간주한다고 돼 있고, 이혼에도 이제 혼인 관계가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혼인 이제 해소 원인을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배우자의 사망은 이제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 대한 인적 관계는 존속하죠. 그 자가 있기 때문에 인적 관계는 존재가 하게 되는데, 생존 배우자가 이제 그 사망자 말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이제 소멸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도 존속은 하지만, 만약에 인적 관계가 존속하지만 재혼하게 되면 이제 소멸한다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775조의 2항을 좀 볼게요. 775조. 775조 인척관계의 소멸을 보면 1항에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종료된다. 인척관계가 여기서 그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때에도 여기에서 이제 종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했다가 이제 재혼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재혼하지 않으면 종료가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요게 775조 2항에 있는 거죠.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이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합니다.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정조 의무는 소멸하고 재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재혼 예전에는 이제 이게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가 좀 새삼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예전에는 이게 재혼을 이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간을 정했죠. 그때는 이제 재혼을 못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죠. 부부 재산제에 대한 구속은 없어지게 되고 부부 재산 계약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왜 배우자가 상대방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자, 실종 선고는 부부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은 실종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 이제 의지하죠. 사망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의제로서 이제 사망의 의제가 이제 혼인이 해소가 되는 거죠. 실종 선고 후에 잔존 배우자가 만약에 이제 그 뒤에 재혼을 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사망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종 선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실종 선고에 대한 취소라는 건 뭐냐면은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거죠. 이때는 또한 이제 잔존 배우자가 재혼했기 때문에 중혼에 들어갑니다. 중혼에 들어가고 그 중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후에 했던 혼인은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혼 있죠. 전혼 예전에 혼인했던 그게 이제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혼 관계는 항상 앞에서 했던 걸 인정해줍니다. 뒤에 있는 건 인정 안 해줘요.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 하나 또는 양쪽이 다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은 부활합니다.
후원은 이제 중혼으로 취소됐습니다. 취소 사유가 이것도요. 이번에 이혼. 법률상 이혼은 이제 사실혼에 대한 해소도 있는데, 이건 다 이혼의 줄여서 효과가 생깁니다. 사실혼은 이제 사실혼은 이혼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해소라고 하죠, 해소. 그래서 이혼에 준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은 제척기한이나 조정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혼인이 취소와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 네. 재판상 이혼은 이제 조성 전취주의입니다. 조정 전취주의라는 건 이제 이것도 전취주의 사건입니다. 조정을 하고 오란 얘기예요. 민법상 이혼에는 이제 협의 이혼과 재산 이혼 이제 두 개로 재판상 이혼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고, 이제 사례를 보면 A는 사업상 부도 위험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유일한 재산을 이제 부동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제 저 B에게 이제 명의 이전해 줬죠. 형식상의 합의 이혼이라는 겁니다. 형식상이라고 하죠. 형식상. 자, A는 A의 채권자 갑은 채권에 기해서 A 재산에 압류를 하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B 명의로 이전됐죠. 이혼을 한 A는 B와 아이를 돌보지 않던 중에 술집 마담으로 일하던 C와 동거하게 됩니다. 예. 이건 사실혼이죠. 사실은 동거하게 되죠. 뭐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입니다. 그냥 일단 중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 한편 형식상 합의 이혼을 한 B는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했어요. 이전 등기를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B는 우연히 D와 사귄 후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뭐 양쪽에 다 결혼했네요. 이제 D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A는 B와 했던 이혼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형식상 합의 이혼이라면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 갑은 A가 B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을 때 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사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면. 입증이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합의 이혼이 유효할 경우에는 합의 이혼이 이제 성립된 겁니다. A는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가? 동시에 B에 대해서 유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명의 이전해주고 이제 재산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유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협의 이혼입니다. 합의하고 협의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형식상 합의는 이제 일본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협의 이혼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념은 좀 비슷하지만 이제 의미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속내 이제 의사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협의 이혼의 이제 성립은 의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합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혼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숙련 기간도 있어요. 자, 성립은 서로 이제 의사가 이제 합쳐야 된다는 건데, 이혼 의사를 이제 사회통념상 이혼으로 보는 의사, 즉 혼인의 실체를 해소할 의사가 실질적 의사설에 따르면 이제 가장 이혼은 우리 이제 형식상 이혼이죠. 이게 가장 이혼은 무효라는 거죠. 이거는 제 입증 책임하기가 쉽진 않아요. 가장 무효라는 거. 자, 이혼 의사가 이혼 신고를 하려는 의사로 보는 형식적 의사설에 따르면은 이건 이제 실적 의사설이에요. 실적 의사설. 형식적 의사설에 따르면 가장 이혼도 반드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학설입니다. 그건 판례가 각각 나왔죠. 판례가. 실질적 의사설도 판례가 있고 형식적 의사설도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혼 의사는 이혼 신고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이 수리되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 협의이혼 이제 신고. 협의이혼에도 확인서와 이제 함께 이제 이혼 신고를 이제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건 효력이 없는 거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이 제출하기 전에 이제 처리하면 끝나는 거고, 재판상에도 만약에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신고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무효시킬 수 있어요. 재판상도. 그것도 뒤에 나올 겁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 합의가 있고 이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혼인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죠. 예, 이건 수리하지 않았는데요. 뭐. 법원에 이혼회사 절차를 이제 마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 신고하지 않으면 3개월. 지나지 않으면 이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혼사실 확인 상실. 계속 가지고 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합의했더라도 그걸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전에 이제 처리를 하면 끝나죠. 예, 처리를 하면 끝납니다. 이혼 안내 절차가 이제 숙련 기간이 있습니다. 숙련 기간이 있고, 이게 숙련 기간, 이제 이혼 확인 기간은 이제 그 양육자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양육해야 될 자, 포태한 자도 포함합니다. 그때는 이제 3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또는 양육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1개월 지난 후에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련 기간을 이제 4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길죠. 더 고민하고 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 기간은 이제 단축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이혼 의사 확인 기간을 단축 내지 면제는 특별한 경우에요. 예, 그럴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녀의 양육 또는 친권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합의서 또는 이제 심판 정본의 의무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합의 이혼을 했다해도 심판 정본이라고 있어요. 정본. 그걸 법원에서 띄워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법정선 이제 법정 이혼을 하든 합의 이혼을 하든 법원을 가야 됩니다. 협의 이혼 무효를 하게 되면 이제 규정은 없지만 이혼 협의가 없을 때 또는 적정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혼은 무효가 되고요. 자, 취소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 취소는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혼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취소는 이제 신분관계 형성을 가져오는 형성의 소거고요. 확정 판결은 이제 대서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대서적 효력이라는 그들만의 효력. 이건 단어 이제 모르시면 안 돼요. 대세적 효력은 이제 그들만의. 확정 판결은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대인적 효력은 이제 그들만의 효력이고요. 대세적 효력은 이제 전부 다 미친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고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 처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이제 취소되면은 혼인의 취소와는 달라서 이제 소급표가 인정되겠죠. 이혼은 이제 소급표가 인정돼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이것도 이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것도 이제 특이할 만한 일이죠. 나중에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헷갈릴 요소는 사실 없어요. 예. 이혼 취소. 혼인은 소급표가 없고 이혼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혼. 자, 이제 풀이하네요. 풀이하면 이제 실질적 의사서에 따르면, 그리고 형식적 의사서에 따르면 두 개를 이제 다 한 거예요. 그건 이제 형식적 의사서도 이제 다 하는 거네요. 이혼 시에 두 번째 이제 이혼 시에 A가 채무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이제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는 초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 분할 상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재산 분할을 볼 수 없고 그 부분에서 사회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답은 다 나왔어요. 자, A는 A는 부동산이 A의 소유고 B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한 건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만 합의 이혼에서 이제 A가 이제 유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A에게 이제 B에 대한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이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에 대해서는 이제 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하게 되면은 2년 경과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위자료는 이제 이혼의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 이혼은 사실에 대해서 협의 이혼이 무효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혼이 비의 유치액이 있음을 달리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A 유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제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거는 사실 이제 충분히 과제로도 나올 수 있는, 뭐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제 나오진 않겠지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출석 수업 감이거든 애워서 쓰라고 해요. 나중에. 그리고 거기에다 관계되어 있는 사례도 들으려고 막 하는, 저는 이렇게 한번 과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다 이제 암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6항만 보면은 기타 있죠, 기타. 기타가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기타 사유로 대부분 이제 청구합니다, 이거. 예, 왜냐면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는 하나의 예예요. 이 6항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다. 1항부터 5항은.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항을 보면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할 때,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일방을 유기할 때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위에죠.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예요.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을 때.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3년이죠. 우리가 신부는 5년이지만, 행방불명, 실종은 이제 5년이지만, 이게 이제 3년 이상 됐을 때 이미 재판상에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6항은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1항부터 5항은 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죠. 예, 중대한 사유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항부터 5항까지는 6항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게 참 이제 대부분 이 사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정한 예와 이제 부정한 예인데, 인정하는 거는 이제 선의 중원, 배우자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한 거예요. 부당한 피임, 그 다음에 이제 간염, 성병에 간염됐다든가, 이유 없는 성교를 거부한다든가, 성적 불감, 성적 불감증 등 불치에 대한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그 다음에 성격 불일치,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학대, 신앙적인 차이, 알코올 중독, 부에 대한 방탕, 그 다음에 가게를 돌보지 않는 처의 낭비, 처의 낭비, 부도 이제 낭비도 이제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데, 부정한 사유는 이제 사소한 이제 사소한 불화는 이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감정 대립 이런 것도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때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에 위자료까지 준 사실, 이럴 때는 이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아예 못하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임신을 못한다 해서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불능 이런 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에 대한 이제 판례 이제 경향을 보면 유책 배우자가 이제 이혼 청구할 수 있죠. 이제 그죠? 우리 이제 유책 배우자만 이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다음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제 유책 배우자에 대해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 있어서 혼인이 계속과는 이제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에 대한 명백한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에, 뭐 이거는 뭐냐면 일부러 이혼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얘기죠. 예. 나중에 날 골탕 먹이려고 이제 일부러 안 해준다. 그게 이제 명백했을 때 이혼 의사가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런 거,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다. 쌍방이 유치했을 때는 뭐 서로가 이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이제 유책 사유가 있으니까. 혼인이 이미 파탄한 후에 이제 부정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했을 때, 그때는 유책 배우자도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인제도의 목적이나 신의칙에 비춰서 유책성이 이혼 청구에 배척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 경우, 이때가 이제 그 전에 이미 파탄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유책 배우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혼의 효과.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혼은 조종을 먼저 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혼합니다. 조종 저치주의예요. 중요합니다. 조종이 이제 성립과 이제 이혼 신고를 하게 되고 하면 이제 이혼이 이제 효과가 생기게 되죠.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종결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조성 정본이 송달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면허에서 제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 제소 전에 이제 면으로서 이제 서류로서 이제 제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서로가 조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재판으로 가자라고 이제 서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혼의 효과는 이제 일반적 자해에 대한 효과, 유자료 어떤 재산 분할 이렇게 보면 이제 각각에 있다라는 걸 이제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제가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이제 오늘 요까지를 좀 하겠습니다.